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 야구 시즌 2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야기, 그리고 장시원 PD가 왜 이번에는 반드시 간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즌 1을 지켜본 팬이라면 이미 감지했을 겁니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재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판의 시작입니다. 장시원 PD의 최근 행보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한때 조심스러웠던 발언들은 사라지고 대신 단호한 어조가 등장했습니다. 준비하겠다, 가 아니라 간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PD 스스로 느낀판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꽃 야구를 JTBC의 그림자 속 콘텐츠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독립 프로젝트, 아시아형 야구 IP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변화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의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불꽃 야구를 한국형 스포츠 예능의 진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음과 경기의 결합이 아니라 선수 성장과 감동 서사를 엮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보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김성근 감독의 존재를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형 야구 예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됐고, 중국에서는 CPBL로 진출한 선수들의 사례를 통해 불꽃 야구를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만 또한 이대호의 코치 합류를 개인 선택이 아닌 리그와 콘텐츠의 연결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시원 PD의 자신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법정의 싸움보다 더 큰 시장에서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가 국내에서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아도 해외 투자자,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들은 이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꽃 야구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IP입니다. 즉, JTBC가 싸움을 이긴다 해도 남는 건 없습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설령 패하더라도 확장할 수 있고, 이긴다면 판 전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JTBC의 태도 변화도 이런 맥락에서 읽힙니다. 더 이상 공식적으로 불꽃 야구를 정면에서 언급하지 않고 법적 대응 역시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경한 문구 대신 상황을 지켜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온도 조절이 아니라 싸움을 계속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놀랍습니다. 한때 방송 중단으로 실망했던 팬들이 이제는 다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39살의 한 팬은 불꽃 야구를 보면서 아마추어가 프로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대리감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무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현실의 선수, 코치, 그리고 팬들의 이야기가 얽힌 성장 다큐형 콘텐츠입니다. 장시원 PD는 이를 통해 스포츠와 콘텐츠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2는 그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스포츠 콘텐츠의 진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JTBC의 후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불꽃 야구를 정면으로 막기에는 손익구조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 JTBC 눈최강약으로 스포츠 예능 시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이어지며 비용은 늘고 반면 콘텐츠 확장성은 떨어졌습니다. JTBC의 모델은 전통 방송사식 구조였습니다. 고정 스튜디오, 다수의 중계 인력, 방송 슬롯 편성비가 결합된 말 그대로 비싼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가 만든 불꽃 야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방송 슬롯에 얽매이지 않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해외 촬영, 모듈형 제작, 플랫폼 분리 유통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불꽃 야구는 JTBC의 법적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훨씬 큰 반응을 얻는 구조였죠. JTBC 입장에서는 싸움을 이어갈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JTBC는 전략적으로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공개적인 패배 선언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법정 전선 축소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JTBC의 한 내부 관계자는 언론에 더 이상의 공방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JTBC 내부에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이나 새로운 대응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JTBC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송 비용, 이미지 손실, 그리고 콘텐츠 산업 내 관계 악화만 남았습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이미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의 결과보다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불꽃야구 시즌2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JTBC의 선택지를 더욱 좁혔습니다. 국내 여론 또한 JTBC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 팬층은 단단했습니다. 단순히 예능을 본 시청자가 아니라 성장 서사에 감동한 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JTBC의 방해를 비판했고 그 여론은 점점 JTBC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JTBC가 남긴 건리스크뿐이었습니다. 광고주는 분쟁 콘텐츠에 쉽게 붙지 않았고 방송사는 다른 예능을 밀어야 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플랫폼 제약이 없는 구조로 해외 투자자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에서는 불꽃야구의 판권과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JTBC 능법적으로 이겨도 잃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불꽃야구가 글로벌 IP로 성장한다면 JTBC의 법적 승소는 오히려 콘텐츠 확장을 막은 방송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장시원 PD가 싸움을 법정 밖에서 이긴 이유입니다. 지금 장시원 PD는 JTBC의 법적 압박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즌2를 위한 새로운 포맷, 새로운 무대,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 모든 것이 JTBC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결국 JTBC가 후퇴한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이 계산상으로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가 지켜야 할 건 승소가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잃는 순간 승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꽃야구가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한 곳은 바로 국외였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에서 불꽃야구는 이미 JTBC와의 법적 분쟁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김성근 감독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야구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일본 언론은 그를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형 야구 콘텐츠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구조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콘텐츠 주체를 선수에서 감독으로 옮긴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꽃야구의 인식이 더 실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PBL로 진출한 선수들의 성공 사례가 등장하면서 불꽃야구를 육성형 콘텐츠로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중국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식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완성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는 불꽃야구가 단순히 예능이 아니라 실제 선수 양성과 프로 전환을 돕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대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대호의 코치 합류는 대만에서 상징적인 연결로 해석됐습니다. 그들은 이를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한국과 대만 야구리그 간의 교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대호는 한때 일본과 대만 리그에서도 활약했던 인물이기에 그의 합류는 불꽃야구가 아시아 야구 시장의 허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나라의 시각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JTBC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시아형 야구 IP라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본질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식재산, IP로 전환된 순간 법정 싸움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불꽃야구를 창조적 산업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 투자와 협력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 전문 채널과의 공동 제작 논의가 포착되었고 중국과 대만에서는 콘텐츠 수출과 리그 연계 협상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JTBC의 법적 영향력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반면 불꽃야구는 이미 국경을 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시원 PD가 이러한 흐름을 단순 이윤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즌1부터 철저히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포맷을 설계했습니다. 선수들의 성장 서사,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팬 커뮤니티의 참여 구조, all of these 요소들이 해외 팬들에게 드라마 같은 현실을 제공합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국내 분쟁 컨텐츠가 아닌 글로벌 야구 IP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불꽃야구를 아시아판 다큐멘터리 스포츠 시네마라고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JTBC가 법적으로 아무리 공격적인 입장을 취한다 해도 해외 시장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소송은 국내에서만 유효할 뿐 국제 콘텐츠 산업에서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소송의 피해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선도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형성된 여론이 장시원 PD에게 승리를 안겨준 셈입니다. 해외 팬들과 언론이 불꽃야구를 지지하는 순간 JTBC는 법적으로 이겨도 산업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 이 흐름은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콘텐츠 시장을 뒤흔드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핵심은 구조의 차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시즌이 아니라 제작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JTBC 시절의 방송 구조에서 벗어나 프로젝트형 IP 제작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기존 방송사 중심의 제작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든 시도였습니다. 우선 제작비 구조부터 다릅니다. JTBC의 최강야구는 전통적인 방송 포맷에 묶여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인력, 중계 차량, 편성 슬롯, 광고 시간, all of these 요소들이 결합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 중심 모델이었죠. 반면 불꽃야구 시즌2는 플랫폼 독립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해외 연계 촬영, 프로젝트, 단위, 제작, 디지털 분절 유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같은 돈을 써도 회수 경로가 다르고 위험 분산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의 차이는 법적 분쟁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JTBC는 가처분 소송에서 동일 시즌, 동일 포맷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장시원 PD는 시즌2의 형식과 명칭,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리해 완전히 새로운 포맷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장시원 PD는 JTBC의 소송 프레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와 동시에 불꽃야구는 산업 논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방송사가 콘텐츠를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투자자, 팬 커뮤니티가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장시원 PD는 이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불꽃야구의 IP를 분절화하여 다양한 채널로 유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감독 중심의 드라마형 콘텐츠로, 대만에서는 리그 연계형 다큐로, 한국에서는 성장 리얼리티로 같은 포맷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장에 맞춰 변주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콘텐츠 확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자 논리에도 부합합니다. 해외 파트너들은 JTBC의 분쟁보다 확장 가능한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들에게 불꽃야구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반면 JTBC는 국내법과 방송 규제에 묶여 자신들의 시장을 스스로 좁히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JTBC의 최강야구는 방송 시청률과 광고에 매달려야 하지만 불꽃야구는 회차별로 유튜브, OTT, 해외 스포츠 채널에 분산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굿즈, 팬미팅, 국제교류 이벤트 등 부가수익 모델도 함께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야구가 IP형 콘텐츠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결국 JTBC는 싸움을 계속할수록 잃는 구조에, 장시원 PD는 움직일수록 얻는 구조에 있습니다. 방송사의 패배는 콘텐츠의 승리로 이어지고 PD의 독립은 곧 산업의 혁신이 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예능 산업이 IP 중심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장시원 PD가 자신있게 말한 이번에는 다르다는 문장의 의미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승리한 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파트너,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불꽃야구의 무대가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언론 보도 두 편이었습니다. 이 두 기사는 불꽃야구와 JTBC의 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JTBC 내부의 확전 자제 기류를 다뤘습니다. JTBC는 겉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사 속에는 다른 기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 가처분이나 공격적 대응 가능성에 선을 긋는 뉘앙스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내부 인식의 신호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JTBC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리스크는 커졌습니다. 광고주 이탈, 시청률 변동, 이미지 손상, all of these가 누적되며 내부에서는 이미 이겨도 남는 게 없다는 판단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JTBC의 대응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승소를 해도 산업적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송사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지만 콘텐츠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에 대한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의 야구 관계자들이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선수, 지도자 육성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JTBC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약 해외 파트너들이 불꽃야구의 공동 제작이나 중계 협력을 시작한다면 JTBC의 소송 프레임은 그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법으로 해외 투자 흐름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속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국내 법적 분쟁은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이 문장은 불꽃야구가 국경을 넘어선 순간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닌 콘텐츠 자산이 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아닌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JTBC의 소송은 산업 논리에 역행하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그 순간 산업 전체에서는 JTBC를 콘텐츠 확장을 막은 방송사로 인식할 것입니다. 반면 장시원 PD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아도 판을 키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전략이 바로 JTBC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JTBC는 더 싸울수록 잃고 장시원 PD는 더 기다릴수록 얻는다. 이 구도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장은 콘텐츠의 생명력을 선택했고 그 콘텐츠의 이름이 바로 불꽃야구입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히 예능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역의 야구 팬, 선수, 감독, 그리고 산업 종사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콘텐츠의 주도권이 방송사에서 PD에서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 중심에 불꽃야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법정 밖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장시원 PD는 법적 논쟁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팬을, 그리고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어느 쪽이 진짜 승자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시원 PD가 승소를 확신하는 이유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산업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JTBC와의 싸움을 콘텐츠 산업의 게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주인공이지만 시장에서는 시청자와 투자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장시원 PD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에서 이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송 대응보다 IP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시즌1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청자의 반응과 글로벌 피드백을 반영해 시즌2의 포맷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예능적 재미와 스포츠의 진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리얼리티는 기존 방송 포맷을 뛰어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해외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며 불꽃야구의 글로벌 확장을 공식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 전문 플랫폼과의 공동 제작 협상, 대만에서는 리그 연계 프로그램 논의,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는 OTT 중심의 독립 배급 구조를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JTBC의 영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테두리를 벗어난 완전한 독립 행보입니다. JTBC가 물러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싸움을 계속할수록 잃는 구조, 그들의 수익 모델로는 불꽃야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는 한 시즌 단위로 움직이지만 장시원 PD는 IP 단위로 확장합니다. 방송이 멈춰도 콘텐츠는 멈추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달라져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IP 전쟁의 본질입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뒤에도 불꽃야구를 지지하는 댓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짜 선수의 땀과 꿈이 담겨 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콘텐츠다.
이런 목소리들이 JTBC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덤이 곧 플랫폼이 되었고 여론이 곧 방패가 되었습니다. 결국 장시원 PD의 승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패배한 PD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곧 하나의 체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업계의 관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언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무대에서 시작될 것인가? 이미 JTBC가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장시원 PD는 판을 바꿨고 시장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복귀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예능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방송국이 아닌 창작자가 주도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이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의 상징입니다. 장시원 PD는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인물이 되었고 JTBC는 그 흐름을 뒤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불꽃야구는 시즌2로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프로젝트는 한국 예능의 새로운 표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시원 PD가 말한 확신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한 프로그램의 복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콘텐츠 산업이 스스로의 미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 한 사람의 PD가 바꿔낸 산업의 판도입니다. 그 이름, 불꽃야구.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 장시원 PD가 있습니다.